상승하라. 어느 시기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임무도 완벽히 수행하는 항상 준비된 부대. 전군 최강의 전천후 기동 타격 부대, 육군 화랑부대. 훈련은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지상 명령이다. 상시 전투력을 유지하고 명령에 즉각 출동하는 전투 프로. 1950년 한국 전쟁 발발과 동시에 창설. 혁혁한 전공을 세우며 낙동강 전선을 최초로 돌파한 화랑용사들. 전투가 있는 곳엔 언제나 화랑용사가 있다. 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강력한 전투력, 그리고 최첨단 과학 전술로 무장된 정예 기동 타격 부대.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훈련. 화랑군의 전투는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분단 총통일의 선봉 육군 화랑부대. 바로 이곳 인전 필승의 신념과 상승 화랑의 인력으로 뭉친 국가방위의 최선봉 주력부대 육군 화랑부대의 예비역들. 이들이 바로 오늘 TV 내무반 신고합니다의 주인공들이다. TV 내무반 신고합니다. 차렷 경례 화랑! 바로 네, 반갑습니다. 최강의 기동 타격대 육군 화랑부대 예비역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벌써 경례 구호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화랑부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는지요? 아이고 왜 네. 이러십니까? 저희 이제 군사 전문가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화랑의 정신을 이어받은 화랑부대. 뭐 거의 모든 정보를 입수했습니다만 안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적군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대가 바로 화랑부대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입니까? 예. 네. 저도 저기 있는 곳에는 화랑 용사가 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참 비밀이 참 많군요. 그러면 근데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훈련을 해야지 그냥 말로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강한 군대가 되는 훈련을 얼마나 했는지 오늘 나오신 분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고원정 씨 나오셨거든요. 정말 훈련을 그렇게 강하게 많이 했습니까? 정말입니다. 훈련에서 시작해서 훈련으로 끝난다고 해도 이제 지나친 말이 아니죠. 그래요. 예. 뭐 기본적으로 어느 부대나 받는 유격 훈련 같은 건 물론이고, 네. 뭐 준비 태세 훈련에서부터 뭐 대대 기동, 연대 기동 훈련, 뭐 교육 사열, 네. 뭐 우리 때는 팀 스피리트 훈련까지 네. 1년이면 횟수로는 한 15, 6차례. 날짜로 치면 한 1년에 한 3분에 한 100일 정도는 훈련을 나갔던 것 같아요, 야전에. 시작부터가 펑으로 시작됐습니까? 글쎄요, 펑인지 1년에 뻥인지 100일을 3분의 1이라는 3분의 1을 정말 그렇게 많이 훈련을 받았는지 딴 분의 한번 증언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뒤에 우리 부대 같은 경우는요. 네. 아침 숟가락 넣으면 훈련, 네. 그다음에 저녁 숟가락 넣으면은 야간 사격에다 야간 훈련. 네. 같은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그럼 그럼 그 숟가락을 놓지 말지. 글쎄 말입니다. 들고 다니지. 근데 말이죠. 네. 이 거의 군대 생활이 물침대 생활이었다고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예? 이홍주 화랑부대 병장님. 물침대요? 이홍주 병장님. 아 예. 그러니까 행군으로 시작해서 예. 끝나면 행군으로 돌아오니까 예. 발바닥이 물집이 생길 무렵에는 아프지만 그 다음에 물집 전체가 생겨버리면 그게 곧 물침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발바닥 전체가 물침대. 그게 그 얘기가. 한겨풀이 물로 싸져 있으니까. 예. 네. 윤정건 병장님 예.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물침대가 싫어서 지금 솜침대를 타고 있습니다. 솜침대는 또 무슨 뜻입니까? 네, 지금 아시아나 부기장으로 747로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747. 이용수 병장은 그 고은정 병장의 그 약혼자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맞습니까? 약혼자에 대해서? 예,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날 보면 하루에 뭐 편지가 2통. 그러면 제가 그 제대할 때까지 보니까는 네. 월요일 날은 2통, 3통. 누구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자기하고 이제 그 사귀는 여자다. 네. 그러면서 뭐 하냐 그랬더니 이제 제주 중앙여자중학교 미술교사다. 그 미술 교사였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고은정 병장을 귀찮게 했다고 그러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 여자 중학교니까 네. 그저 펜팔 좀 하게끔 편지를 좀 그 임무 편지를 써달라 해라. 예. 그 임무 편지를 이제 저희 내용까지 다 받았죠. 그 반이 전체 써가지고. 편지 받았어요? 예. 네.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고등학생만 됐어도 예. 제 집사람 뒤에 있습니다만은 마주 올차게 가서 싸우더라도 중학생이었다는 걸 중학생이어가지고- 새겨 들으시 바랍니다. 제 기억으로는 3학년도 아니고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억이. 근데 지금 성은 생각이 나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네. 그 전 뭐라고 그랬는데 가가 이제 편지 오고 뭐 아저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고 또 저도 사진 보내달라 사진 보내주고. 사진 보내준 다음에 소식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아 제가 그 사진 받고 제가 끊었습니다. 위문 편지라는 게 군 생활에 큰 낙이 된다면서요. 그래요. 예, 금영철 병장님도 위문 편지 물론 받으셨겠죠. 네, 받았습니다. 예. 네. 그때 당시에 미대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누가 미대를 다녔나고? 이용주 병장 동생이죠. 아, 이홍주 병장님 동생. 예, 그때 제 동생이 그 네. 미대 1학년 막 입학해놓고 예, 있었어요. 예. 그 옆에 있는 고은정 병장도 이용주 병장의 여동생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알고 있었죠. 예, 갑자기 점잖게 나가시네요. 그 관심이 좀 있으셨다. 혹시 이름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틀림없을 거로 생각하던데 네. 기억하세요? 이희주였던 걸로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주. 아니 그런데 고은정 병장은 약혼녀가 있었다고 아까 얘기. 그 당시. 예. 근데 이용주 병장. 고원정 씨가 네. 꼭꼭 찔렀죠. 네. 이희주 이희주 이러면서 예. 그래서 이건 아 누가 고참이십니까? 제가 고참이었습니다. 아, 네. 아, 근데 감히 제가 만약 제대 고참한테- 동기입니다. 제대 감히 동기. 고참한테 여동생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용주 병장이 자꾸 동생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내 동생이 나를 닮아서 이렇게 늘씬하다. 그럼 괜찮은 애다.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요. 그렇게 자꾸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 인물이 제일 그래서 제가 인물이 제일 관심을 괜찮았지 가졌던 거지. 네. 제가 어떻게 언감생심 어떻게 고참 동생을 원정 씨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서 결국 만나 보셨어요? 얼굴 보셨어요?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요. 네. 언젠가 면회를 왔는데 네. 네. 급보를 받고 탄약고에서 왔다고. 달려 내려왔는데 예. 그럼 몇 메타 앞에 두고 봤습니까? 뒤에서 봤습니다. 뒤에서. 약 뒷모습 45도 각도에서 딱 보고 예. 봤는데 그냥 돌아서 일하러 갔습니다. 이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찾아보십시오. 앞에. 군복에 가까운 숙색 자켓 입으신 분 같은데 그 모습이. 자, 그러면 네 그쪽에 번째.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과연? 저 방금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예. 바로 맞추셨어요. 45도라고 하면은 요건데 요 모습이 45도인데. 아 미인이신데. 네. 지금 저 고은정 씨 기억하세요? 부대에서도 본 기억이 있습니까? 기억이 없어요. 소개시켜달라 이런 얘기도 오빠한테 전혀 못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기다렸다가 오빠 만나서 나갔는데 네. 소개시켜달라고 했었고 또 그날 저를 보고 네. 굉장히 실망해서 다시는 소개시켜달라는 말 안 했다는 얘기도 오. 최근에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예비역 중에서 총각이 한 분 계세요. 한번 쫙 보시고 어떤 분이 총각 같으세요? 여기에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충격으로 결혼을 안 하셨대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어느 분들 같아요? 자, 야, 첫째 그럼 줄, 둘째 줄. 노총각이시네. 거기서 어떤 옷 뽑으세요. 한 번 딱 뽑으세요. 왜냐? 세파에 시달리지 않은 분 한 번 찾아. 오른쪽에서 세 번째 분? 오른쪽에서 세 번째 분. 세 번째 분? 네. 예.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손잡았다고 합니다. 합니다. 네, 예비역 중에 총각 한 분. 윤정건 병장 손 들어보세요. 네, 윤정건 저분이세요. 병장. 바로 옆에 네, 예, 하늘을 하늘을 계시는 분. 날르고 계신. 네. 예. 어떠세요? 좀 늦었지만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떠실까요? 네, 저야 뭐 저야 뭐 조금만 된다면은 괜찮겠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저희 남편한테 만족하고 있어요.
그때 혹시 만났으면 좀 혹시 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아마 잘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그때 이 군대 면회장 부근에 갔던 사람은 절대 아닙니까? 글쎄요, 저도 위병소를 담당해서 네. 오시는 분들을 대부분이 볼 수 있었는데 네. 참 그때 기회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군대 있을 때 네. 고참 여동생이 있다고 그래서 예. 그때 만나려고 했는데 제가 휴가 가는 바람에 못 만났는데 네. 얼마 전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예. 그 여동생이 방실이라고 뭐 그래요. 자, 그 부대 제대하면 정말 개인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TV 내반 때문에 이분들이 함께 그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네. 가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보겠습니다. 선배가 간다. 헌병대 경호 차량까지 앞세우고 맞아주는 이곳. 18년 만에 다시 찾은 부대이다. 화려했던 젊음은 같지만 한때 훈련장을 누빈 화랑용사였다는 화려한 추억이 있는 예비역들. 군합 그들을 때까지 맞이하는 후배들의 환영식도 뜨겁고 화려하다. 하지만 뜨거운 환영 뒤엔 뜨거운 신고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추억에 잠길 틈도 없이 비상벨과 함께 전원 작전에 투입되는 예비역 화랑용사들. 이제는 등산길에 배낭도 무거운 나이가 됐건만 30kg 완전 군장에 40km 행군이 웬 말인가.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워도 긴장까지 늦출 수는 없다. 적기 출연 한마디면 민첩했던 예전 동작에 자세께나 나오는 예비역들. 수년 동안 펜만 잡았던 손가락으로 방아쇠도 당겨보지만 적기를 조준하는 자세나 표정은 현역 못지않게 자연스럽다. 아 저런 사격 자세도 있네요. 행군도 힘에 겨운 예비역인데 화생방 상황인지라 완전 군장의 방독면까지 착용하고 시작된 구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가상의 적들은 이렇게 잠시도 긴장을 놓지 못하게 한다. 예비역도 안 봐주네. 1분대장 좌측으로 기동해서 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 와잘 소리만 달리네. 들어도 귀가 따갑고 가슴이 선당실한 소리가 귓전을 스쳐 지나도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전장에서는 현역 예비역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옛 생각 나겠어요. 우리 소대는 우측에 보이는 326고지 우측으로 이동해서 426고지 사부 등선상에 돌격진지에 선정한 다음에 목표를 탈취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예상되는 적의 위협으로서는 바로 적인 줄 알았는데 고지는 아직도 까마득하기만 하고 산악을 펄펄 날았던 그때 그 시절의 기억은 아득하기만 한데 어쩌랴 명령을 하달받았고 임무는 완수해야 하는 예비역 화랑용사들 돌격 앞으로. 예비역 최대 난코스 철조망 통과. 예비역 병장 이영수. 와 빠르네요. 네. 그리고 손영하 병장도 예비역치고는 괜찮은 수준인데 체형이 다소 불리해 보이는 예비역 윤정건 병장의 자세는 어째 좀 신통찮다. 도롱뇽 같다. 땅은 좀 약합니다. 그때도 훈련장에만 나서면 배가 고팠다. 그리고 예비역이 된 지금도 추억만큼이나 그때의 식욕이 되살아나는데 꿀맛. 콩나물. 바로 이 맛이었다. 야전의 추위 속에서도 몇 안 되는 반찬으로 먹어도 황홀할 정도로 맛이 났던 바로 그 맛. 힘든 훈련장에서 전우들과 함께 나눴기 때문에 더욱 잊을 수 없는 맛이 바로 이 맛이었다. 아, 지금 설거지 안 하게 저렇게 비닐을 까는군요. 우리 인사위원님이 그렇게 나보고 맞춰박을 하고 그렇게 그냥. 오늘 식기당번 이병장 맞네요. 이제 바닥이 보여요. 어제 했는데 이병장 그만 보고
안 먹어야지. 아까운데 나 먹어야지. 끝까지 꿀밥이라고 그렇게 다 먹네 끝까지. 알뜰하세요. 다 그만 먹고 갑시다. 걷고 또 걷고 끝이 보이지 않던 행군길이었다. 일정한 보폭으로 전우들의 전투와 소리만이 들리던 행군길. 이럴 때면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었는데 윤정근, 예. 오늘도 또 좋을 거야? 아 예전에 저렇죠. 오늘 좋을 수가 있나요? 그때 졸아가지고 혼났잖아. 야 그때는 진짜 피곤했어요. 막 그건 못 잊을 거예요 아마. 오늘 확실할 수 있어? 확실해야죠. 한마는 방차구보 눈물 젖은 방차동. 수경지의 밤은 깊고 달빛을 벗삼아 전우의 노래소리를 벗삼아 모두가 잠든 훈련장. 노래가락만큼이나 애절한 향수가 밀려드는 수경지에서의 하룻밤이다. 알고 있다. 묘한 노래네. 추억은 추억이고 후면은 후면이다. 그렇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유격 조교, 그리고 또다시 오고 싶지 않았던 유격장이었는데 의욕은 앞선다만 20여 년의 세월을 어찌 잡겠는가. 잡아도 흐트러지는 고병장의 자세. 한 번 풀린 예비역 분기는 다시 잡기 어렵고 일단 풀린 예비역 다리도 다시 잡기 어려웠는데 잘하네. 올라가네요. 그래도 역시 총각 따라올 유부남은 없다. 노총각 윤병장 조카에게 한마디. 나 정말 잘해버렸어. 예비역 잡는 공포의 유격 코스. 이건 뭐 조교니까. 조교 시범. 깊은 사족 기능탕 물맛을 봐야 하는데. 첫 번째 올빼미의 도화 자세는 제법 날렵한데 여기 정밀한 예비역이 있었으니 과연 이상호 병장님. 다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이때가 좋았지. 다시 한번. 완전히 눈을 감았어요. 그렇다면 와 성공. 예상 밖에. 좋아, 완료. 힘들고 고된 기억이 전부였던 이곳이었고 저녁과 동시에 이곳에서의 기억도 함께 잊혀지리라 생각했던 이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추억들 그리고 더욱 또렷해지는 전우의 얼굴. 이것이 화랑부대 화랑용사들의 긍지이고 자랑이다. 경례 자세가 뭐 나옵니다. 고은정 병장님 어떠셨어요? 이게 진짜 내가 해보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감 나셨어요? 실감 났습니다. 네. 날씨도 춥고 네. 진짜 우리는 네. 그냥 뭐 요령껏 하겠지 했는데 안 봐주죠? 장난 아니던데요. 옛날 그 자리에 가시니까 어떻든가요? 부대에서 옷 갈아입고서 쭉 나가는데요. 네. 그게 불과 1시간입니다. 네. 사복을 입고 군복을 가서 갈아입고 차에 타서 훈련장으로 막 가는 중에 네. 그 사이에 착각이 된 거예요. 딱 그 시내 나오니까 네. 저 사복 입고 민간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웬 사제들이야. 그 사이에 그런 그 생각이 사이에 들어요? 군인이 된 거예요. 나 군인. 예, 20년 전으로 바로 돌아간 거죠. 1박 2일 하니까 네. 재미들이 났는지 네. 야, 이대로 그냥 또 근무할까 그래요. 제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간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쫄병이었거든요. 맞아요. 명봉
병장님은 거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화면에 얼굴이. 네네. 왜 못 갔어요? 예, 저는 저 마라톤 선수들 데리고 일본 전주 훈련을 다녀왔었습니다. 일본. 지금 육상 감독이시라고. 예, 예, 예. 그래서 그러세요. 아까운 기회 놓쳤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화면에. 화면으로 남아. 정말 그 한 20년이 지난 지금의 예. 그이 후에 고참들이 제가 제일 쫄다고 봅니다 지금. 예. 그러세요. 쫄다구라는 건 쫄다구. 쫄병을 얘기합니다. 근데 다 선배들이 예. 가셔가지고 그 우징어린 땅과 범벅이 돼가지고 네. 훈련하는 모습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꼭 참석해보고 싶은데 예. 내일 다시 한번 갑시다. 총각이라서 그런지 역시 윤정건 병장 네, 네. 정말 식성 좋네요. 그래요. 네, 알뜰하게 그냥 싹싹. 뭐 식욕을 그렇게 느끼진 못했는데 예. 그날 가서 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꿀맛이었습니다. 저기 그러면은 비행기 안에다가 식사 그 내용을 하나 메뉴를 올려요. 짬밥. 저 비프스틱, 치킨, 짬밥. 그러면 그 당시 그렇게 훈련을 잘 받으셨다고 하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죠. 당시에 인사계님. 체질이 뭐냐면은 군 생활하는데 가장 적합하고 했기 때문에 네. 지가 말뚝을 박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네. 예. 저분 말뚝 박으려면 땅도 무지하게 많이 크게 파야겠어요. 비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도 얼굴에서 비가 오네요. 아련한 추억 속에 빼치카에 얽힌 얘기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함께 보겠습니다. 빼치카를 아십니까? 페치카 불꽃을 피우기 위해 늦가을부터 불꽃 튀는 대결을 벌였으니 그런데 어이? 장작 피는 것 좀 봐. 이상병님 농사 짓다 왔습니까? 누가 그랬든가 잘 키운 군이라나 열나무꾼 안 부럽다고. 젓가락처럼 날씬하게 패야만이 잘 팔 거 아닌가? 장작을 제일 잘 펴는 놈이 요렇게 패라. 빼당이야 빼당. 알았어? 으아 페치카 당번이라고라. 외당 뽑기 마지막 코스다. 왜 우리가 네오반에서 20자매를 키우는지 아나? 은방울 자매는 알겠는데 십자매라고. 그러나 준비된 배당은 달랐다. 그건 말이죠. 가스를 제일 먼저 만든 새가 십자매 아니겠습니까? 우수. 올겨울 배당은 금영출이다. 으아 가고시보다 어려운 배당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배당이 됐습니다. 배당 만세! 이 장수라들 천하의 배당 금영출이가 드디어 잠불을 밝혔습니다. 사랑과 정열을 빼치카에게 성공 성공 대성공. 그리고 빼당의 스페셜 메뉴 영양 건빵탕. 오늘 이 건빵탕의 맛은 과연 어떨까? 내가 사랑하는 은수가 네가 이 건빵탕의 맛을 먹지 않느냐. 나에겐 언제 저런 황금빛 인생이 오려나. 저 김영철이 너 엄마 나가서 건빵탕 장사해봐라. 예 알겠습니다. 모르겠다. 나가자마자 말안 시켜준다 야. 페치카는 고참들의 영원한 봉. 밤엔 야식, 아침엔 온수. 병장 100% 온수 사우나. 성병 온수 10분의 7, 일병 온수 10분의 3, 이병 온수 10분의 1. 아이고 아쉬워라.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온수인들 오죽하리야. 페치카 끓는 내무반 안에 소 끓는 이병 한 명이 있었으니 내무반 악질 김병장 편지만 왔다 하면 박이병을 놀리는데. 처음 만날 때를 생각했어요. 야 박이병, 요 박성도. 너 여태까지 애인한테 편지 한 통 없는 거 보니까 공신 거꾸로 신었어 임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페치카야 서글프고 눈물나는 이병의 마음 좀 받아주렴. 다른 이병의 속은 꺼져서도 고참의 편지는 잘 듯한다. 기상과 동시에 페치카에 말린 군화와 군복부터 챙겨 입고. 근데 이게 이 시방 무슨 나이롱뽕 타는 냄새여? 혹시 이병장님 그 넓은 페치카 자리 다 차지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요. 가로등도 졸고 있는 긴긴 겨울밤.
배치카로 버티는 겨울밤인데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빼당! 금빼당! 일어나야지! 빼당이 잠든 사이 아이고 아이 왜 이렇게 춥냐? 아이고 큰일 났군. 야! 빼당! 빼당 어디 갔어? 고참들 우라통 치미는데 금빼당 화통을 삶아 먹은겨? 고참의 고함 소리보다 자네 코 고는 소리가 더 크네 그려? 이구 이제는 완전히 날 샜구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 빼당 금영출 지금은 달콤한 잠결에 취하고 싶어라. 지금은 뭐 거의 없었지만 배치카 많이 떼던 당시에 국가고시보다 배치카고시가 훨씬 어려웠다는 그런 그래요? 얘기가 있는데 예. 금영출 씨 그거 통과했단 말이죠. 대단하십니다. 그 수칙이 있다면서요? 배치카 당번의 수칙. 예, 있습니다. 구멍은 몇 개 뚫습니까? 구멍은 배치카 당근 마음이죠. 치카에서 끓인 그 라면 맛은 고병장님도 결국은 잊을 수가 없겠죠? 라면 때문에 기억나는 거는 제가 이등병으로 이제 전입해 갔을 때 예. 겨울이었는데 불침번을 이제 네모반 안에 쓰고 있는데 당시에 빼당 그냥 우리 금영출 병장의 더 앞에 한 개 앞에 이제 빼당입니다. 예. 빼당이 그 반합에 라면을 끓여와 가지고 예. 당시에 네모반의 최고 고참병이 저녁 대기병이죠, 그러니까 네. 식기에다가 이제 우리 군용 식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부으라고 그래서 라면을 먹더라고요. 이야. 근데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끓인 라면을 먹을 수 있을 정도 되면은 힘든 거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냄새가 나고 말이죠. 정말 아주 속이 아주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속이 안 사람이 좋았군요. 예. 절반만 먹고 반 정도를 남겼어요. 그 고참이 그리고 날 주나 제가 보다. 불침번이니까 야 이거 갖다가 버려라. 버려? 거기서 네모반 앞에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만 약간 10초 정도 걸렸을 거예요. 네. 가는데 그 갈등 네.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걸. 그런데 예. 또 이제 마음속에서는 아무리 내가 지금 군대를 왔지만은 남이 먹다 지금 버리는 건데 내가 어떻게 먹겠냐. 네. 그 두 가지 마음이 그냥 정신없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네. 결국은 버렸습니다. 예. 결국 버리셨는데 네. 저는 소대장님이 갖다 버리라 하는 거 저는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먹다가 집밥 그래요? 이병 때인데 집밥 하라고 했는데 집밥 네. 안 하고 그 국물 좀 마시다가 조교한테 티제 두드려 맞고 아직까지 맞아가지고 혹이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짱구 돼가지고 중요한 것은 네. 오늘 유명하게 되신 분이 네. 자기는 라면 나무 가지고 훌륭하게 되고 네. 난 라면 먹어 가지고 오늘 욕가라지 됐습니다. 어디? 아, 요겁니까? 철바가지 있죠? 예예. 그거 가지고 때려가지고 진짜 들어왔어. 진짜 들어왔어. 이야. 그때 앞에 진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 먹다가 먹고 있는데 철바가지가 휙 때려가지고 떨어졌다 아닙니까? 네. 그러고 또 그래도 또 먹었어요. 아니 들고 가서 같이 가면서 네. 좀 남푸도 있더라고 몇 개. 네. 그거 아무 수 없습니다 제가. 끝까지 다 띠먹고 네. 라면 한 먹다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진짜 박살 났습니다. 다시는 라면 안 먹기라. 이야 임순애 씨의 그 라면 근데 이후 저는 이 라면에 대한 얘기가 또 하나 있는 게 가서 말이죠. 라면 좀 먹고 이렇게 맞은 사람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네. 김중사님. 제가 그 주번 사관을 쓸 때입니다. 그럼 주번 일찍 사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간부들 퇴근 안 하고 네 번째 같이 있는데 네. 질리다 질려. 근데 옆에서 이분이 이상한- 마라톤 기록 가진 분입니다. 배지가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이게 뭔가 싶어 이렇게 누워있다 이렇게 보니까 네. 내일 모레 이제 곧 한 3, 4일 있으면 전역할 고천병장입니다. 네. 고천병장이 이제 쫄병 불천부한테 배지가 라면을 끓여오라 그래가지고 네. 라면을 딱 뭐라고요? 라면 얘기 하지 말라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라면 양이 자꾸 하던 게 생각나가지고 지금
알았어요. 내 이따 한 그릇 사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럼 장비님 귀를 막고 계세요. 그래서 저녁 그래, 이제 고참이 그 고참 병장이 라면을 이게 뜨거울 거 아닙니까? 네. 그 배치가 열이 굉장히 강하니까 굉장히 뜨겁습니다. 일반 가스불하고 틀려가지고 이걸 젓가락 뚝 들고서 쫄병이 불좀 벗고 청 메고 있으면은 야 와서 불어. 그럼 쫄병이 와가지고 후 나요. 그 빨리 식으라고. 그래놓고 그거를 먹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때 하사 중사? 제가 중사 때입니다. 중사 때. 그래서 야 다시 라면 다시 끓여와. 그리고 내일 모레 제대할 병장을 너 이리 와. 그리고 내가 들고서 불어. 라면 얘기 그만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우리 집 아가 들으면 저 아버지는 라면 하나 못 먹고 저래. 예. 두드려 맞고 다니는가 싶어가지고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요. 배치카에 대한 추억도 이렇게 아련한데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던 재미난 일들 얼마나 지금 생각이 났겠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졸병 수영! 고원정 세 가지 이유로 온 부대를 뒤집어 놓았다는데 하나 유명 여배우의 동생이었다. 그러니까 같은 곳이고 또 같은 곳이라고? 그럼 고두심이 동생이구만. 야, 둘 고참보다 더 늙은 신병이었다. 근데 예, 대학원 마치고 왔습니다. 뭐? 소주를 10홉이나 먹어? 네가 그렇게 셋 주점이 강의실 주량은 소주 5병 그것도 그것도 절반 깎아서 쓴 겁니다. 장군! 니네 탤런트 고두심이 알지? 예, 좋습니다. 그 고두심이 동생이었어, 고두심이 동생. 아따, 좀 비슷하구만. 고두심 씨 죄송합니다. 이 고위병 아직 정신 못 차렸구만. 여긴 군대라고 고참들 보는 데서 책을 읽어? 아니 게다가 모두 잠든 후에 전대는 같이 살이야. 이제는 내가 합수할게. 자, 예 알겠습니다. 고위병 밤새지 마라 말이야. 체험식인데 오늘 술 한잔 하자. 참, 걔 10홉짜리 고원정이 걔 꼭 챙겨온나해? 10홉짜리? 알았다. 자 선배님들, 이 고원정이가 왔습니다. 백주, 탁주, 소주, 화랑의 신세석 오게 주전 못해 술 앞에선 물러서지 아니한다. 술이 있는 곳에 고원정이 있고 그리고 비리 있는 곳에 일찍 사관 뜨는 법. 술이 술을 마셔 어질러질 뺑뺑이 보안이 고위병 저녁 때까지 연병장 수천 번은 돌았겠구먼. 군소설의 대가 고원정 대추가의 대식가였다. 배보다 배꼽이 크고 월급보다 외상값이 많아도 그런데 야, 고원정. 아니 저게 누구야? 오늘이 혹시? 자,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빨리빨리 외상값들 내놔. 빨리. 수도 상석이도. 사놓은 빵을 다 못 먹고 가다니. 그러나 김윤신 장군도 이런 상황에선 임전무태가 아닌 작전상 후퇴를 택했을 것이다. 고원정 어디가? 야, 고원정 너 한두 번도 아니고 상습범이야. 지난달 거까지 4,360원이야. 내놔. 있을 듯 하면서도 적은 것이 비상금이요 없을 듯 하면서도 많은 것이 PX 외상값. 야, 아니 이게 뭐야? 고원정 거기 안 서. 겨우 요거 빈틈없이 꼼꼼히 탄약계의 좌우명을 받들어 일 잘하기로 소문난 고원정 벌써 최고참이 되었다. 수류탄. 고병장님, 연습용 수류탄이랑 실제 수류탄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자식 그것도 몰라? 진짜 수류탄은 여기 구멍이 없고 가짜 수류탄은 구멍이 있다. 됐냐? 우메나 근데 이게 원 좋아요? 내가 실제 수류탄 줬잖아 이거. 진짜를 줬어. 이런 거루마 날 살려라. 훈련 중에 폭발하면 큰일이죠. 잠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던 병장 말년 고병장 10년 감수했겠다 그래. 천만다행이다. 예. 1년에 3분의 1이 야외 훈련인 화랑부대. 오늘도 또 훈련이다. 동장이 뭐야? 하나 근데 큰일일세. 훈련용 보온 밥통이 없으면 우리 대원 다 굶을 텐데.
사중대 숨겨놓은 거예요. 취사병 뭔가 수상하다. 쟤네들이 못 봤대잖아. 아까 쟤 본 사람이 쟤네들밖에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오리발 요리를 잘한다더니 역시 걷고 또 걷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산악행군. 군화 한 켤레로 지구를 한 바퀴 돈다는데 허허, 가소롭다. 우리는 벌써 8켤레째다. 10분간 휴식 콜콜. 정건상병 앉으면 코라 떨어지는구만. 잠만큼 참기 힘든 것이 있으니 두 발에 잡힌 물집의 고통. 물집 터진 발로 걸어보지 않은 자는 행군에 대해 말하지 말라. 드디어 수경지 도착. 야전 막사도 다 지어가는데 식사 준비됐지? 설매선님. 뭐야? 낮에 식간을 말이 다 없어져가지고 맨 마지막에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잃어버렸다고라? 큰일 났다.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소총만큼 귀중하고 애인만큼 소중한 보급품.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보급품 관리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남 밥 먹을 때 쳐다보는 것이 제일 추접하다고 하지만 배고픈 건 본능인데 어떡해? 어디로 갔나 우리의 보급품. 아유 어떡하지? 또다시 이어지는 야간 행군. 만리를 걸으면 저녁할 수 있다는 고참의 말은 전설처럼 아득하기만 하고 엉덩이만 붙이면 졸고 등만 대면 자고 꿀물이 이보다 더 단맛일까? 근데 저기 누구여? 아 또 윤정건 상병 아니여? 큰일 날 병상만. 어서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니까. 대대장이다. 어디 있나? 빨리 나오라. 나와라. 그날 이후 윤정건 상병은 쉬는 시간에도 서서 잤대나 우래나. 긴 훈련을 마치고 가장 먼저 부대에 도착한 본부 중대원들. 바로 이 시간을 기다렸다. 보급품을 가져간 사중대의 본때를 보여주마. 여기 모르겠지? 그럼요. 이렇게 숨겨놓으면 귀신 할애비도 못 찾을걸? 근데 이게 뭐여? 때 아닌 비상에 연대 군수과장까지 뜨고? 탐지기 가지고 빨리 내려와. 예, 알겠습니다. 얼라리여? 이것도 무엇이여? 예상 못한 일인데? 반합 찾느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내 군생활 15년에 처음 있는 일이야. 아유, TV 내무반에서도 지뢰 탐지기 출연은 처음인데요. 본부 중대와 사중대의 보급품 전쟁.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1950년 부대 창설 이후 최대의 분실 사건이었다는데 18년 동안 그러고 계신 두 분 설마 방송 보고 군법에 회부하는 건 아니겠죠? 최현식 병장님, 그래 그 뒤에 돌려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그저 반합은 돌려주지는 않았고요. 네, 끝까지. 예, 끝까지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까지 반합을 끝까지, 안 알려주고 제대했다. 예, 제대했습니다. 지금 한 몇 년 됐죠? 지금 한 20년 정도. 20년. 그러면 이제 결산합시다. 그렇게 하니면서는 방송 보시는 그때 그 전우들한테 결산하시죠. 예. 고백하시죠. 예, 사중대 전우 여러분. 예. 그 당시 그 반합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중대에서도 본부중대 보험밥통을 가져갔기 때문에 네. 지금은 없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PX에는 라면 안 파나요? 아 라면 없어요. 라면 얘기하지 라면 얘기하면 골치가 아프다니까. 유영무 변호사님, PX 자주 드셨습니까? 저는 우리 고원정 병장 따라 네. 많이 갔었어요. 예. 그 가면 항상 먹고 있어. 하여튼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있어. 뭐 먹는지 그렇게. 주로 뭘 드시던가요? 하여튼 꽃다발 빵, 하여튼 빵 같은 거 이런 건데. 예, 하여튼 무지무지 먹더라고. 그래 옆에 가면은 뭐 하나 얻으면 전부 예상이었고 여기다. 근데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어요? 아 나눠주죠. 예. 그때 주 메뉴가 꽃다발빵이라고 이제 넓적한데 설탕 시럽 바른 게 한 개 50원이었어요. 꽃다발 이름은 좋다. 보름달빵. 카스테라입니다 그거는. 네. 그건 한 개 100원이었습니다. 값도 지금 전부 기억하고 계세요. 고원정 병장은
진짜 탤런트 고두심 씨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집안적으로? 참 예. 어떻게 되시나요? 어떻게 얼결에 그때 대답했던 대로 똑같이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촌수로 따질 친척은 아닌데 예. 같은 제주도고 같은 곳이니까 어디 따지다 보면 한 집안이겠지요. 뭐. 따지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아드님이 군대 가면 고소영 씨 동생이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 전우들 생각나는 전우 좀 듣고 싶습니다. 고원종 병장.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보다 고참이신 예. 분들하고 많이 다녀왔는데 예. 전 동기가 없었고요. 예. 저보다 한 달 늦은 신영모, 이태화 이렇게 두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군대 생활이 좀 서툴러서 이제 좀 내면적으로 힘든 것이 있었고 네, 이 나이도 친구들도 적응들을 잘 못해가지고 해서 비슷한 이제 그 고참이 그 순서가 네. 비슷해졌기 때문에 셋이서 이제 많이 어울렸고 좀 힘들던 시절에 서로 좀 위로도 해주고 그런 기억이 남아 있어서 네. 뭐 이태화, 신영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자주 나죠. 네. 신영모 씨 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예. 자, 그럼 가슴에 담아두었던 그 추억 속의 전우 얘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전우야, 전우야. (1981년) 유난히 더 더디게 흐르던 그 가을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영모가 어디 갔지? 타령. 빈 침상과 짧은 메모만이 덩그렁 그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헌병대와 상급부대 즉시 보고하고 대대 5분 대기적으로 하여금 주둔지 뒤편 산으로 수색 공작 실시하라. 그리고 간부들은 틈이라고 신속히 배치하라. 부대는 순식간에 비상에 걸렸고 한 발 한 발 내딜수록 우리들의 걱정과 근심은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형모 어디 간 거지?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얌전하고 착하기만 하던 신영모 일병. 이등병 딱지 떼고 기분 좋게 다녀온 일병 첫 휴가 다음 날 이유도 없이 사라졌기에 우리들은 더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근심과 걱정 속에서 보낸 지 나흘. 형모가 사다니 자수한테. 자수? 정말입니까? 이 자식 돌아왔구나. 죄송합니다. 탄약계에서 함께 근무하며 친동생처럼 살갑게 지냈던 신일병. 이전처럼 함께 생활할 수 있기를 대대장님과 우리 모든 전우들은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끓는 마음으로 부대를 자주 찾으셨던 부모님들. 대대장님, 그럼 좀 잘 좀 부탁하겠지요. 그놈이 집에서는 안 그랬단 말이오. 또 그놈이 신영모 일병이 부모님들에게 귀중한 자식이지만은 저에게도 소중한 부하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장님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장님만 믿겠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신영모 일병의 무사 귀환. 그러나 문제사병은 부대로 복귀할 수 없었기에 우리들은 내심 걱정만 할 뿐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하들을 지극히도 사랑하셨던 당시 대대장님의 도움으로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지만 신일병의 어머니는 한동안 먼 길로 가며 말 마디마다 한숨과 눈물을 흘리곤 하셨습니다. 이번 일이 신영모 일병에겐 군생활에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남은 군생활을 위한 마음가짐을 굳세게 다지게 했습니다. 형모가 돌아오던 날 우리는 가슴에 깊이 담아두었던 그의 이름을 힘차게 불러주었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신영모 일병. 그는 다시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자꾸 열심히 하자. 맞지? 고일병님 죄송합니다. 괜찮아. 열심히 해.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 그리고 신영모 일병은
취사병으로 남은 군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씻어내고 새롭게 태어나려는데, 그리고 헤어질 무렵 그는 밝고 건강한 용사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좀만 참고 군생활 열심히 해. 예, 알겠습니다. 나 없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고병장님, 제대 후에도 꼭 글 쓰셔야 합니다. 아, 그럼. 그리고 훌륭한 작가가 되셔야 됩니다. 물론이지. 고병장님 좋아하시는 막걸리 꼭 사드십시오. 별로 안 됩니다. 막걸리라도 사 먹으라며 수줍게 쥐어주던 그 마음을 잊지 못해 다시 불러봅니다. 신영모 병장, 어디 있니? 정말 보고 싶다. 네. 아, 네. 전우회로 거듭난 병사였습니다. 함께 신영모 병장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함께 불러보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큰 소리로. 신영모. 네. 아, 얼마 만에 재회입니까? 한이죠. 당연하지.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탈영을 했던 그때 전우회로 다시 군대 생활을 잘 했는데 네. 그 후에 아무 일 없이 전역하셨죠? 예, 아무 일 없이 전역했습니다. 그랬어요. 마이크 있으니까 그래서 예. 네.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저 섬유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고원정 병장님하고 기억 나시죠? 예, 많이 나지요. 생활도 많이 했고 서로 전우가 없어가지고요. 전우 비슷하게 이제 같이 동기 비슷하게 지냈습니다. 아, 그러세요. 둘이 빵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왜 탈영을 한 겁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병 힘든 거 끝나고 일병 막 들어와가지고 글쎄, 고생 다 하고. 네. 그때 당시도 힘이 들었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싶으면서도 어떻게 군에 하다 보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큰 사건 없었고요. 딴 전우들과의 예 추억, 지금 생각나는 일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배지 가다문 할 때 얼굴에다 많이 붙이고 여기 금영출 병장님 계시지만 그분 밑에서 일도 많이 배웠고 군대 생활하면서 그때 배지 가다문 할 때가 제일 모든 면좀 지저분하고 했거든요. 그래도 그때 당시가 제일 편했고 모든 게 열애니까요. 그 당시 그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저희 대장님께서 한참 피어나는 꽃인데 이들을 꺾을 수는 없다. 그 대대장님이 대단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책임지고 신영모를 데려와라. 이대로 인생을 꺾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책임지고 법대로 하면 그냥 처벌하면 하면 그냥 징벌하면 되는데 그걸 구하자. 예,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전라북도 부안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에 와가지고 외삼촌 댁인가 누님 댁인가 거기서 연결이 돼가지고 부대에 귀대를 시켰던 그런 기억이 나요. 만약 그때 그 전우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마 사회생활하는데 좀 많이 좀 애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세요. 그 고비를 넘겼군요. 그때 도와주셨던 그 대대장님, 그분 지금 텔레비전 시청하고 계실 텐데 그분에게 지금 뵙지는 못했지만 항상 연락처라도 알면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요. 나도 좀 몇 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 TV 보고 계시면은 인사 말씀 좀 하시죠. TV로나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몸 건강하게 계셨으면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빼당하면서 라면 많이 끓여 들어보셨습니까? 예, 많이 먹었죠. 이 고참들 많이 계시지만 고참들도 많이 끓여다 배달도 그렇습니다. 네. 누가 라면에 제일 치사했습니까? 누가 제일 많이 먹었습니까? 여기 고원정 병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끓여줬고요. 우러나서? 예. 이제 같이 이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우러나서 끓여줬고 그 위에 고참들은 이제 끓여오라고 하면은 끓여주고 막말로 이제 침이라도 뱉어갖고 끓여다가 끓여줬거든요. 그러면 김용범 병장도 어디 아래위가 어떻게 됩니까? 저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아래입니까? 예. 그럼 김용범 병장은 와가지고 이제 좀 끓여주라고 이제 원래 군대 생활 할 때도 좀 뺀질뺀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끓여주라고 농담식으로 하지요. 라면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운동한다고.
그 한을 저기서 푸셨군요. 예, 풀었죠. 그런데 예, 예. 막 라면 이야기하면 하여튼 뒤국 뛰어. 그 알바가지 그 바가지 마땅히 생각하면 지금도 막. 그래서 이 이상 얘기를 그만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만남에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우회로서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영모 일병은.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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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